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5월 첫 번째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주도 증시 흐름이 괜찮았는데요. 그리고 24년에 투자를 했던 모든 종목들의 배당금을 이번 주까지 다 받았으니까요. 2024년의 투자는 어땠는지도 한번 돌아보도록 하고, 자, 그럼 오늘도 미국 시장부터 시작을 할 텐데, 이번 주에 미국에서 굵직한 지표들이 연달아 발표되었거든요. 이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수요일에 미국 1분기 GDP가 발표가 되었는데요. 1분기 GDP는 마이너스 0.3%로 미국이 3년 만에 성장이 감소하는 상황을 맞이했거든요. 그렇지만 자세하게 뜯어보니까 관세를 대비하려고 기업들이 수입을 급격하게 늘렸고 그게 GDP가 감소하게 된 큰 배경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GDP가 감소하는 상황이 나오기는 했지만 그래도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겠니? 그런 분석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에 미국 개인 소비 지출도 발표가 되었는데요. 3월에 미국 물가는 전년 대비 2.3% 상승하면서 예상치보다는 약간 높았지만 그래도 전월 대비하면 0.4%가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물가가 안정적인 수준으로 내려오긴 했지만 역시나 이 데이터도 관세가 시작되기 전 3월 데이터이잖아요. 시장에 영향을 크게 주기는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어제 저녁에 발표된 고용지수가 시장의 안도감을 선물을 해주었는데요. 실업률은 4.2%로 저번 달과 동일하게 나왔고 비농업 시장에서는 17만 7천 명이 신규 고용되었다고 하는데요. 예상치보다 약 4만 명이 더 늘어났는데 그래서 관세가 일단 시작되긴 했지만 미국 기업들의 고용 추세가 약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데이터로 보여주었거든요. 일단 경기 침체 우려를 조금 불식을 시켜주었고 주식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에 미국이 금리를 결정합니다. 5월 8일 목요일 새벽에 발표를 하게 되는데 일단 5월 금리는 동결로 시장이 전망을 하고 있고요. 어제 고용지표 때문에 6월 금리도 원래는 인하 의견이 많았거든요. 그렇지만 동결 전망이 더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올해 첫 금리 인하는 7월이 될 것이라고 시장에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여하튼 미국 정부가 계속 금리 인하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발표하고 나서 파월 할아버지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도 관심이 많이 쏠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일본은 금리를 동결시키더라고요. 올해 금리를 0.5%로 인상하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동결하고 있는데 일본은행 총재는 금리를 조금 더 인상을 시키고 싶다고 줄곧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일본도 관세 우려 때문에 섣부르게 행동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에 관세 뉴스 관련해서 조금 업데이트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미국과 중국이 모두 만나고 싶다고 공개적으로 이야기는 하고 있더라고요. 다만 아직까지 네가 먼저 연락해라면서 서로 자존심 싸움은 하고 있는데 여하튼 이런 분위기가 조금 더 이어진다면 5월에는 그래도 서로 간의 공식적인 협상을 시작을 해볼 수는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이러한 기대감이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미국 증시 흐름이 좋았는데요. 다우존스와 S&P 500이 약 3% 상승했고 나스닥은 3.7% 상승했거든요. 앞서 말씀을 드렸던 지표들이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또한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전반적으로 좋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은 올해 하락이 빠르게 만회가 되고 있는데요. 화면에 나스닥 주봉 차트를 보시면 이제 전 고점 대비 마이너스 11%까지 주가가 회복이 되었거든요. 최근 저점에서 벌써 주가가 21%나 올라왔는데 다음 주에는 18,000을 잘 회복하고 지지를 해주길 바라봅니다. 그리고 미국 계좌를 보니까 조금 더 나아졌더라고요. JPQ와 JPI는 수익이 나오고 있고 디보도 거의 평단가 근처까지 올라왔는데요. 제가 최근 하락 때 올해 9월 매수 물량까지 미리 당겨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라면 당분간 추가 매수는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리고 디보는 어제 4월 배당금이 나오기는 했지만 JPQ와 JPI는 다음 주에 나오니까요. 다음 주에는 세 종목의 4월 배당금도 정리를 해보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국장입니다. 한동안 미국 증시 대비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던 한국장이었는데요. 그렇지만 이번 주에 조금 아쉬웠는데 미국 시장의 상승분이 거의 반영되지 못했고요. 보합 정도로 마감합니다. 특히 다음 주 월요일이 휴장이라는 게 조금 아쉬운데요.
가만히 보고 있으면 한국이 휴장하기 전날에 미국 증시가 크게 상승을 했다가 개장하기 전날에는 또 미국이 조금 하락하면서 한국 증시가 그 전에 상승분은 거의 반영하지 못하고 최근의 하락분만 반영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부디 다음 주에는 그런 일이 생기지 말고 미국 증시가 완만하게 계속 상승을 해주길 바라봅니다. 그리고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니까 이번 주는 외국인과 국내 기관 중에서 금융투자가 크게 매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인이 8,800억 원을 순매수했다고 나오지만 이게 하나오션을 보유하고 있던 산업은행 지분 1조 원을 블록딜로 외국인들이 받았거든요. 그 결과로 이렇게 순매수가 잡힌 것 같은데 여길 보시면 은행이 이번 주에 1조 원 팔았다고 표시가 되고 있잖아요. 여기 은행 물량 대부분이 산업은행 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블록딜을 제외한다면 이번 주도 외국인들은 물량을 소폭 정리했다고 예상되고요. 순매도를 이어갔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외국인들은 선물은 또 계속 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 주에 1조 8천억 원을 순매수하면서 선물 시장을 쓸어 담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현물은 계속 매도를 하고 있지만 선물은 매수하면서 해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단기적으로는 한국 증시가 상승하는 데 배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증시가 조금 더 회복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ISA 계좌를 보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라이즈 미국 AI 밸류 체인을 100주를 매수했고요. 물을 타보았는데 배당락이 나오면서 주가가 다시 9,000원 아래로 빠졌거든요. 100주를 매수를 했고 평단가를 조금 더 낮추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계좌 잔고를 보면 요즘에 은행 종목들 주가 흐름이 좋은데요. 제가 이번 주에 4대 금융지주는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은행뿐만 아니라 지금 증권이나 보험 등 금융주들의 주가 흐름이 전반적으로 좋거든요. 그 덕분에 타이거은행도 5%까지 주가가 올라왔는데 그래서 타이거은행은 주가가 15,000원 넘어가면 50주는 더 매도를 하고 700주는 남겨서 계속 보유를 해볼 생각이고요. 그리고 타이거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4%까지 주가가 상승하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엔비디아 주가를 보면서 판단해 볼 생각입니다. 엔비디아가 이번 주에 114달러까지 주가가 올라왔는데 120달러를 회복한다면 이 종목은 전부 매도를 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코미커와 코미당은 마이너스 2% 정도로 하락하고 있는데 금요일에 달러가 크게 빠지다 보니까 마이너스가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코미커는 주가가 조금 더 내려간다면 100주를 더 매수해 볼 생각이지만 코미당은 상품 교체를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평단가를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고 있어서 조금 아쉬운 상황이긴 한데요. 여하튼 평단가를 회복하는 대로 정리를 하고 상품을 교체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리츠를 보고 있으니까 리츠에게도 봄이 오고 있더라고요. 맥쿼리 인프라가 이제 마이너스 2%까지 주가가 올라왔는데 제 느낌으로는 6월 배당락 전에 저의 평단가는 회복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평단가를 회복한다면 물량을 조금씩 정리하면서 비중을 줄여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JR 글로벌 리츠는 아직까지 갈 길이 정말 멀지만 그래도 조금 더 상승한다면 상반기 배당락을 회복하니까요. 기대를 해보게 되고 그리고 현대차는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라이즈 미국 AI 밸류 체인은 이번 주에 100주를 더 매수하면서 평단가를 9,900원대로 내려보았는데요. 여하튼 이 종목도 평단가를 회복을 할 수 있다면 수량을 900주까지 줄여놓고 계속 보유를 해볼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어제 현대기아차의 4월 판매 실적이 공시가 되더라고요. 먼저 현대차를 보면 4월에 약 35만 대를 판매하면서 전년 대비 차를 2% 더 많이 팔았고요. 특히 국내 시장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올해 누계로 보면 전년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판매 대수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기아는 현대차보다 더 좋았는데요. 4월에 약 27만 대를 판매하면서 전년 4월보다 차를 5% 더 많이 팔았고요. 국내와 해외 시장 모두 판매 실적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올해 누계로 보아도 전년 대비 차를 약 2만 5천 대 더 많이 팔았으니까요. 실적을 2.5% 개선하고 있는데 그래서 4월에 미국의 관세가 시행이 되었잖아요. 그렇지만 일단 현대기아 모두 재고 물량으로 가격을 동결시키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판매 실적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주가가 생각처럼 회복하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올 하반기부터는 관세 영향으로 실적이 부진할 수 있다는 전망이 주가를 계속 압박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도 우선주의 경우에는 3주 연속 양봉이 나오면서 저점 대비 14% 정도 회복을 했거든요. 그리고 현대차가 5월 말이 배당 기준일이기 때문에 5월에는 주가를 조금 더 상승을 시킬 것이라고 전망을 하는데요. 여하튼 배당 낙전에 평단가를 회복을 할 수가 있다면 수량을 조금 덜어두고요. 또 배당락이 크게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때를 조금 대비를 해볼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지난 1년간 ISA 계좌를 조금 돌아볼 텐데요. 최근 1년간 ISA 계좌에서는 7종목을 투자하면서 배당금을 받았는데 JR 글로벌 리츠를 투자하면서 약 170만 원을 받았거든요. 그렇지만 배당금보다 훨씬 크게 주가가 하락하면서 고통을 많이 주고 있고요. 그리고 맥쿼리 인프라로 약 96만 원, 현대차 우선주로 약 8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작년까지 즐겨 투자를 했던 SK텔레콤으로 약 50만 원, 이지스 밸류리츠는 약 34만 원, 그리고 K카와 하나금융지주도 짧게 투자를 하면서 배당금을 받았는데 7종목 중에 노란색으로 칠해진 3종목은 현재도 투자를 하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그리고 최근 1년간은 월배당 종목들의 비중을 늘렸는데요. 미국에 투자하는 월배당 종목 그 중에서도 커버드콜을 즐겨 투자하고 있는데 에이스 미국 빅테크 7으로 약 60만 원, 그리고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으로 약 40만 원의 분배금을 받았고요. 두 종목은 ISA 계좌에서는 정리를 했지만 그래도 타이거는 아직 다른 계좌에서는 900주를 남겨두고 투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미커, 라이즈 미국 AI 밸류체인 타이거은행 등으로 매달 분배금을 받고 있는데요. 여하튼 ISA 계좌에서는 미국에 투자하는 월배당 종목들의 비중을 조금씩 더 늘려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난 1년간 받았던 배당금을 다 더해보니까 약 722만 원을 받았더라고요. 22년에 받았던 배당금이 67만 원이었고 23년에는 396만 원, 그리고 작년은 722만 원으로 계속 ISA 계좌에 돈을 투입하다 보니까 배당금이 성큼성큼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제는 돈을 더 이상 넣지 못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배당금이 크게 늘어나지는 못할 겁니다. 그래도 배당금을 계속 재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배당금도 조금씩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년간 매매를 했던 종목들도 한번 정리를 해보았거든요. 큰 수익을 얻었던 종목은 없었는데 그나마 하나금융지주를 매매하면서 약 2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나왔고요. 에이스 미국 빅테크 7이 약 90만 원, 그리고 삼성화재가 약 7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나오면서 생각하고 있던 수익을 선물을 해주었던 고마운 종목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종목들을 매수를 하기 위해서나 혹은 ISA 계좌에 현금이 부족하다 보니까 수익이 적게 나더라도 매도했던 종목이 많았는데요. 지난 1년을 돌이켜보면 가장 아쉬웠던 종목이 기아이거든요. 기아는 1,000만 원 넘게 투자를 하고 있었지만 ISA 계좌에 현금이 없다 보니까 결국 배당 기준일 전에 거의 본전에 매도를 했었는데요. 배당 기준일 이후에도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가더라고요. 물론 지금 주가를 보면 그때 매도하는 게 다행이었다 생각은 하고 있지만 여하튼 지난 1년간 투자를 하면서 많이 아쉬웠던 종목이 기아였습니다. 그리고 투자 일기를 즐겨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손절을 웬만하면 하지 않습니다. 손절을 하지 않는 게 투자 철학 중에 하나인데요. 손실이 크게 나와도 물을 타면서 버텨야 되기 때문에 배당금을 많이 주는 종목, 그 중에서도 주가 회복이 가능한 우량한 종목들 중심으로 투자를 하게 된 것인데요. 그래서 지난 1년간 손실 구간에서 매도를 했던 종목이 총 4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여기 보시는 맥쿼리 인프라나 하나금융지주 같은 종목들은 매수를 해야 되는데 모르고 매도를 하면서 매매 실수를 했던 종목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코덱스 미국 배당 커버드 콜은 오리지널 종목로 교체를 하려고 마이너스 2% 정도였지만 손절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계좌에서는 JR 글로벌 같이 20% 넘게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도 여전히 보유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배당금은 주니까요. 큰 변수가 생기지 않는다면 그래도 배당금은 받으면서 좋은 날을 기다려 볼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ISA 계좌는 현재 1970만 원 정도의 수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잔고 수익률이 마이너스 780만 원 정도이지만 그동안에 받았던 배당금과 또 수익을 조금씩 냈던 종목들을 합쳐보면 그래도 조금은 수익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여하튼 내년 이맘때 다시 말씀을 드릴 텐데 그때는 조금 더 나아지는 모습으로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구독자분들도 자산 많이 늘어나시는 그런 2025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래에셋 계좌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KTNG를 이번 주에도 5주를 더 팔았는데요. 11만 6천 원에 5주를 매도했는데 11만 7천 원부터 이렇게 1,000원 단위로 주가가 올라갈 때마다 5주씩 정리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현대차 우선주는 마이너스 7% 정도로 마이너스가 조금 회복되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데리고 왔던 우리 금융지주가 지금 8% 상승하고 있는데 원래 우리 금융지주를 1,000만 원까지 투자를 해볼 생각이었지만 당분간은 그냥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코덱스 200 커버드 콜도 이제 평단가 근처까지 주가가 올라왔는데요. 혹시나 주가가 더 크게 상승해서 2% 이상 상승이 나온다면 수량을 조금 덜어내고요. 분배락 이후에 다시 물을 타면서 평단가 낮추기 작업을 해볼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평소보다 조금 더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남은 연휴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주말에 다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